트로트 왕 이명웅 매즈 트로트 여왕, 송가인 수입 행사비 첫 자산 전면 비교. 안녕하세요. 스타와 드라마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두 거장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로트의 왕이라 불리는 이명웅, 그리고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송가인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을 통해 전 국민적 사랑을 얻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인기를 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과 송가인의 수입, 행사비, 그리고 자산 규모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 스타의 경제적 파워를 전면적으로 비교하며 누가 진정한 트로트의 절대 강자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흥미로운 분석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스타의 성공 스토리. 이명웅은 205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무명 생활을 오래 견디며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준 따뜻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나만 믿어요와 같은 곡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국민 위로송으로 자리매김하며 이명웅을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까지 확장시킨 인물로 평가받으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2010주년 미스트롯 시즌1의 초대 진젠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녀는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워온 정통 국악 기반의 가창력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뿌리가 트로트에 더해지며 송가인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는 대동강, 엄마 아리랑 같은 곡은 중장년층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송가인은 순식간에 국민 가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명웅기 대중성과 아이돌적인 이미지를 통해 젊은 층까지 폭넓게 끌어들였다면 송가인은 전통성과 진정성을 앞세워 중장년층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적으로 트로트를 다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 활동과 수입 비교. 이명웅의 음악 활동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앨범 판매와 디지털 음원,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합친 수익이 약 275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2023년에는 콘서트 횟수가 다소 줄어들면서 약 238억 원으로 집계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가수 중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번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만으로도 그의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또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수억 뷰를 기록하며 음원 수익 외에도 광고 수익까지 더해져 막대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미스트롯 우승 이후 그녀는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고 중장년층 팬들을 위한 전국 투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이명웅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송가인은 방송에서 직접 밝히길 지금까지 모은 재산은 약 40억 원 정도이며 흔히 언론에서 떠도는 200억 원대 재산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 활동이 꾸준하고 안정적이지만 이명웅처럼 폭발적인 시장 확장력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의 공연은 여전히 높은 호응을 얻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와 전통문화 행사의 단골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현장에서 직접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통해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대규모 스타디움과 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 세대를 공략한다면 송가인은 특정 세대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음악 수익 구조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명웅은 대중성과 젊은 팬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매년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기록하는 반면 송가인은 전통성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충성도 높은 팬층 덕분에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확장형 성장 모델, 다른 한쪽은 안정형 유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광고 수익.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한국 트로트 가수 중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영상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특히 공연 실황 영상이나 신곡 뮤직비디오는 업로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광고 수익만으로도 연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RPM 1000 회당 수익. 역시 트로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K-팝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성과는 단순한 온라인 활동을 넘어 이명웅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계약에서도 이명웅은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은행, 보험업, 통신사, 식음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형 브랜드들이 앞다퉈 그를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특히 국민 아들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신뢰와 호감이 중요한 금융권 광고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업계에서는 이명웅의 모델료가 억대 단위, 심지어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유튜브 활동은 이명웅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 모두 상대적으로 낮으며 광고 수익 규모 역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채널은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팬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상마다 응원 댓글이 꾸준히 달리는 점은 송가인의 충성도 높은 팬덤을 보여줍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송가인이 주로 전통과 건강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합니다. 홍삼, 한방 제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중장년층과 시니어층이 주요 소비자인 상품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모델료는 이명웅에 비해 낮지만 특정 타겟층에서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결국 유튜브와 광고 수익에서 이명웅은 대중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송가인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충성도 높은 팬덤과 특정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한 셈입니다. 행사비와 방송 출연료. 이명웅의 행사비는 현재 대한민국 가수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행사 기준으로 이명웅의 출연료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방송가에서 출연료의 천장으로 불리며 MC 유재석의 회당 출연료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명웅이 행사에 등장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티켓 판매가 순식간에 마감되며 지역 축제나 기업 이벤트에서는 이명웅 섭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송가인의 행사비는 이명웅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행사비는 약 3천만 원에서 3,8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하루에 2건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기도 하며 이 경우 하루 수입만으로 6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여전히 행사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현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송 출연료를 비교해보면 이명웅은 예능이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기본적으로 억대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방송 출연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 출연료 자체보다 출연 효과와 파급력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다양한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출연료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방송 노출 빈도가 높아 대중성과 친근감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사비와 출연료 측면에서
이명웅은 희소성과 압도적인 티켓 파워로 인해 단가가 매우 높은 반면 송가인은 폭넓은 활동과 행사 다작으로 총수입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동산.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 관리와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가 대주주로 있는 1인 기획사 물고기 뮤직은 이미 업계에서 성공적인 아티스트 기업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빌딩을 약 45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시세는 6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웅은 회사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연예 활동 외에도 부동산 가치 상승과 기업 운영을 통한 수익을 동시에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웅은 노래하는 스타를 넘어 비즈니스형 아티스트로 평가됩니다. 반면 송가인은 2024년 자신만의 1인 기획사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매니지먼트 활동은 기존 소속사인 제이지스타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본격적인 기업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 단계입니다. 재산 부분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명웅은 수백억 원대연 수입에 더해 부동산 자산까지 확보하고 있는 반면 송가인은 방송에서 직접 밝히길 현재까지 모은 재산이 약 4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마이너스 통장, 한도 대출 계좌를 사용 중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송가인이 대중의 기대와 달리 초호화 자산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산과 부동산 측면에서 이명웅은 이미 스타를 넘어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부의 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산을 보유하며 여전히 활동 자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각각 확장형 투자자와 소박한 예술인으로 대비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사회 공헌과 이미지. 이명웅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도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재난 피해 복구, 소외 계층 아동 지원, 독거노인 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억 원을 기부해왔습니다. 팬클럽 영웅시대 역시 그의 선행에 동참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명웅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 아들로 만들었으며 그의 따뜻한 이미지가 광고주와 대중에게 큰 신뢰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또한 사회 공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진도 출신으로서 지역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재해 피해민 돕기 등 사회적 이슈에 발빠르게 동참했습니다. 팬덤 역시 이러한 행보를 본받아 송가인 이름으로 기부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측면에서도 두 사람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명웅은 따뜻하고 바른 청년, 국민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전 세대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송가인은 효녀 가수, 전통의 수호자로 불리며 중장년층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이명웅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매력으로 대중을 아우른다면 송가인은 전통과 진정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 분석과 전망. 이명웅과 송가인의 경제적 만배 문화적 가치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서로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세련된 이미지와 압도적인 대중성을 무기로 삼아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트로트의 대중화를 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반면 송가인은 전통과 진정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중장년층 팬덤의 충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비록 수익 구조와 자산 규모는 이명웅에 비해 작지만 그녀가 지닌 상징성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송가인이 국악적 뿌리를 기반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한 방식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도 송가인은 여전히 트로트의 여왕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명웅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그녀는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선봉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전통 예술과 현대 트로트를 잇는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같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함께 존재함으로써 트로트의 저변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이명웅기, 대중성과 경제적 성취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면 송가인은 전통성과 진정성을 통해 트로트의 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룰 때 한국 트로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로트의 왕 이명웅과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을 경제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입, 행사비, 자산 규모에서 이명웅은 단연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성공한 트로트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음악적 성취와 더불어 기업 운영과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아티스트형 자산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송가인은 규모 면에서는 다소 작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통성과 진정성은 수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이며 특히 중장년층 팬덤의 충성도는 이명웅과는 또 다른 강점입니다. 송가인은 여전히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며 국민 효녀로서 대중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과 송가인은 각기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트로트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대적이고 확장적인 힘으로 다른 한쪽은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트로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한국 트로트는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